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세금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가산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키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 내용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이 유예가 되는 건 거의 확실시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12월 2일 내용에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과세 유예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진정한 확정 형태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에 따른 결과물은 저는 진짜 해당 구독자님과 그 다음에 해당의 또 거의 뭐 대형 유튜버나 레퍼럴 유튜버 분들은 여기에 거의 도움을 안 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저 정도 되는 구독자나 아니면 텔레그램 쪽에서 한 대략 10,000명에서 뭐 15,000명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번에 활동을 좀 많이 해주셔서 좋은 결과물을 좀 많이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뭐 진성준 씨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행동들을 좀 많이 방어해 낼 수 있었고, 우리의 있는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면서 우리의 권리와 그리고 이번에 좀 가장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그래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페인에 코인 가치투자 불개미님, 그리고 GMB 랩스님, 그리고 잼민이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주셨던 부분이 정말 전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저는 정치적 색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부자가 되고 나서 정치적 신념을 믿든 종교를 무엇을 믿든 저는 거기에 응원을 해드릴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념이 먼저 앞서면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진 않아요. 그냥 그분들은 우리의 세금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재분배해주는 역할제에 있는 인물을 우리의 대표격으로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짜로 빨리 부자가 돼서 다이렉트로 기부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뭐 그런 행동들을 부자가 되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괜히 그런 데에 뭐 체력하고 정신적 에너지 부분을 굳이 쓰셔가지고 꼭 뭐 스포츠 정신처럼 뭐 우리 당이 졌으니까 뭐 기분이 나쁜다라는 등 뭐 그렇게 해봐야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돈은 남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좌 보면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나 걱정, 고민거리, 불편함, 이런 부분은 거의 다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다이렉트로 와가지고 투표할 때만 빼놓고서는 여러분들 얼굴에 비추지도 않아요. 그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일을 안 한다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 3번 연기된 코인 과세예요. 제도 마련 아직도 안 했고, 이제 막 위원회 만들었고, 이제 막 팀 만들었어요. 이제 와서. 그리고 진짜 2년 동안 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 진짜로 또 일을 할 것 같긴 하는데, 이제 위원회도 만들어졌고 하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피해를 더 많이 키운다니까요. 예, 이번에도 보면 팀원 사태도 일을 더 키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전세 사기도 그분들이 많이 사이즈를 키웠습니다. 일을 안 했으니까요. 이번에도 코인 사기 비중도 조 단위로 사기 나왔어요. 매 년마다 조 단위 사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기꾼들 요즘에 대놓고 코인으로 털어먹어도 잡히지가 않죠.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요?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뭐 불편한 내용이겠지만 이게 이제 팩트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게 되면 자, 이런 유시민 작가도 이제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분도 이제 민주당 소속에서 이제 대신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박상기의 난부터 해가지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그다음에 유시민 장관 이렇게 이제 삼총사가 계속해서 어필을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그건 대부분 국민들이 금융적 지식이 많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형태를 돌려서 이야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좀 아이러니했던 거는 무엇이냐면, 뭐 사기라고 해놓고서는 그러면 모타로 거래소 라이선스를 왜 줍니까? 그냥 비싼 어피트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2017년도 때부터 이분들의 현란한 현올림에 넘어가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팩트만 보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말로만 맨날 사기다 어쩌다 해놓다라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를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진작에 빗썸이나 오피트가 없어졌어야 되겠죠. 그래 놓고는 또 세금은 걷는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아무리 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많이 낮은 무지한 사람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뭔 소리인가 라는 비상식적인 논리를 갖다 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제 와가지고 이제 거래소도 이제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나 법안 부분하고 OECD의 이제 작은 세탁 공동관리위원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내년 2년 뒤부터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또 유예가 가능성도 존재를 하긴 하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과거 대비보다는 그래도 실체적인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다음 2년 뒤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계속 2년 유예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코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 이시기 때문에 전체 대한민국 국민 수 대비를 본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여기서도 오해에 따른 발단이 생기는 게, 저기는 왜 계속 2년 유예를 해주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제도를 제대로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용하게 1인시 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 채널의 모든 구독자님 그리고 모든 회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노력 많이 하셨고 그거에 따른 결과도 또 잘 나와 주었다라고 해서 저도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코인이 뭐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 다 구라고요. 예, 일자리 만들어주었죠. 예, 어피트 연봉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연봉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오피트 직원은 1억 원씩 받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받고 직원 수도 600명이 넘습니다. 예, 빗썸은 말할 필요성이 없죠. 이게 뭐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많은 자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아주 고퀄에 있는 연봉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정치인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때까지 정치인이 만들어주었던 일자리도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팩트로 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뭐 노인 일자리 만든다라고 해서 옛날에 어떤 논란거리가 있었습니까? 학교에서 노인 일자리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뭐 전등끄기 뭐 이런 거 나와서 논란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쓸모없는 일자리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민간 활동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더 서포트를 해서 가는 게 더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때까지 정부가 건드렸던 측면에서 항상 좋은 길로 갔던 측면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민간 기업들이 노력을 좀 많이 해서 얻어냈던 측면이 훨씬 더 전 많다고 봅니다. 다 대부분 선동과 교묘한 설득으로 인해서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을 좀 많이 이용을 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편한 지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단면도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리는 가스 사용량에 비해 가스비를 덜 냅니다.
네, 그래서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떠안고요. 그리고 전기 사용량에 비해 전기료도 덜 내죠. 그게 이제 대부분 산업용 전기 부분으로 본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용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전력공사가 미수금을 떠왔는데 대부분 기사는 어떻게 나옵니까? 한전이 성과급을 더 많이 받았다. 더 원가 절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죠. 그거는 뭐 적절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적절한 부채 부분은 좀 관리를 하는 정도만큼은 요금을 올릴 필요성은 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도 이게 어찌 보면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고 그냥 눈 가리개 형태로 계속 이제 공기업과 이런 형태가 부채가 더 많이 쌓이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에 미래 세대가 짊어질 짐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원가도 이번에 이제 7차 공보 계획을 정확하게 잘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는 천천히 이제 뭐 의료보험에 따른 추이가 이제 적자가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3년 뒤면 적자가 매년 1조 원씩 이상 터지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보다 건보가 빨리 조단위씩 깨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그 다음 대통령이 욕을 누가 되던 간에 욕을 많이 먹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이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좀 적당히 이게 이제 고통도 상대적이다 보니까 뭐라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긴 하는데 웬만하면은 병원도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병원도 이제 마케팅과 이렇게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과잉 진료도 좀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좀 구별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을 최대한 공부를 해서 갈 필요성이 있는데 대부분 어르신분들이 거기까지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라도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고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 뭐 가계부채 부분도 이번에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허그 부분도 이제 곳간이 엄청나게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능을 제시를 했었을 때 사기꾼 새끼들이 역으로 이용을 하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순기능으로 이 사람한테 내가 번거로운 거를 대신 맡겨줬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소한에 있는 지식을 갖춰서 사회를 보실 필요성은 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인 게 6번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6%로 가장 높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만큼 내지 않는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거기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렇게 명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납세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납세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은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차 상위에 있는 소득세 부담률이 미국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0%가 대부분 90%나 80% 비중을 다 납부를 하고 있다라는 그 불편한 진실이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또 볼 수가 있냐면요. 가난한 가족 중에 자녀를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비를 엄청 많이 시켜요. 그러 봐야 무의미하는 게 차 상위 소득 부분, 자산이 아니고 소득입니다. 소득 부분으로 얘를 키운다라고 해도 어차피 거기에 세금이 덕지덕지 붙기 때문에 결국엔 장애물이 어마무지하게 붙어서 큰 차별점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아마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현타가 빨리 오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내 자녀한테 더 좋은 것인지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부분, 너무 과하게 한쪽으로 쏠려져 있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지하철 부분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신용도를 많이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경쟁 능력도 떨어뜨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측에 이 내용을 같이 준비를 해놨던 이유도 이제 원래 자동차 산업은 100년 동안 독일 부분이
아주 막강했었죠. 유럽차가 상당히 잘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한국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런 형태로도 충분히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는 실정이고,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 근절도 잘 안 된 상태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빌려주다 보니까 그게 치명타로 왔었고, 그리고 산업은 계속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산업에 따른 성장도 안 되고 있죠. 반도체가 계속 되진 않습니다. 100년마다 전환 형태에 따른 전환 시기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분에 따른 원화 가치도 요즘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율도 1,400원대를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웬만하면 한국 자산에 따른 측면에 별로 비매력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해외 자산 쪽으로 많이 돌려놓던 형태가 앞으로 미래에서는 아주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렇게 부채 덩어리가 앞으로 더 많이 쌓이는 게 눈에 보이는데, 해외 자산으로 놔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미리 불편한 내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고 하면 이런 이딴 소리를 하지 않았겠죠.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세금을 걷는다라는 건 저도 찬성을 하지만, 너무 서민을 위한다 어쩐다 해놓고 기업에다가 부채를 저렇게 다 떠넘겨 버리는 형태는 누가 이제 폭탄 돌리기를 쳐맞을 것이냐, 이런 형태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 세대한테는 다 떠넘겨 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꼭 국민연금만 볼 게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저런 측면이 앞으로 우리의 발목을 분명히 크레머와 같은 부분으로 날려버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뭐 대한민국 잘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국가가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산을 잘 지킨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세상도 잘 되어져 있어서 해외 자산 구입하기에도 편하고, 코인도 해외 자산이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괜찮겠죠. 근데 우리에 있는 자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이 나라는 진짜 다 같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어져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닫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일을 하고 있는지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또 좀 정리가 안 되긴 했지만, 다시 한번 2년 뒤에 어디까지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